저의 자존감이 바닥이 있을 때 뻗쳐나오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한 것 중에 이 사상체질이 어떤 도움을 줬냐면요. 아, 생각이 많은 나를 질책하지 않았어요. 나 생각이 많네. 가을형의 어떤 모습을 담아서 생각도 많고 겁도 많고 결정도 못하는구나.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저는 자기사랑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하고 나니까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성급한지,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지 판단을 내리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게 되는 시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깨져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사랑이 시작되고 자기 수용이 시작되고 나면요. 행복의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에는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터치를 해드릴게요. 바로 후각입니다. 냄새. 여러분, 벚꽃 엔딩은 제가 볼 때 정말 굉장히 봄만 되면 귀에서 떨어지지 않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 버스커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예, 그 드라마 OST였던 꽃들을 바라봤는데 네 샴푸 향이 생각이 나면서 네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후각은요, 사람의 기억과 감정을 터치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 후각을 굉장히 활용을 해요. 저보고 향기를 들고 다니는 여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향기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냄새를 맡죠? 코로 냄새를 맡죠? 코와 가장 가까운 곳이 뇌입니다. 뇌로 후각세포에 전달된 향기 입자가요. 바로 뇌로 들어가서요. 변형계를 자극을 해요. 변형계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과거에 피라미드에서 그 피라미드의 미라를 저장을 할 때 미라의 뇌를 꺼낼 때 콧구멍을 통해서 꺼냈다고 해요. 그만큼 뇌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생각을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는 게 향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 집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김치찌개 냄새, 밥 냄새가 나면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나 이제 안전한 집에 들어왔어. 그리고 포근하고 엄마를 느끼게 되는 거죠.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추억을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향이 뭔지를 찾아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는요. 향기를 저희가 쓸 때는 오렌지 향을 씁니다. 오렌지 떠올렸을 때 기분 나쁜 분 계실까요? 뭐 그로 인한 어떤 에피소드가 없는 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렌지 향은 향기 마케팅에서도 잘 쓰는 향이에요. 지금 향기 마케팅은요. 보이지 않게 소비 심리를 촉진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오렌지를 맡으면 돈을 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사상 체질에서도요. 각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후각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소양인 같은 분들은 좀 행동이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차분해지는 라벤더 향을 쓰시면 좋고요. 또 소음인들에게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또 체온이 낮으니까 진저 향이나 또 예민하니까 라벤더도 좋고요. 그리고 항상 오렌지 향을 피우세요. 가을은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오렌지 향을 쓰시면 좋고 태음인 분들은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유칼립투스 또 페퍼민트 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솔루션들을 가져보세요. 또 뭐 체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에서도 있죠. 데이트 갈 때는요. 어떤 향이 좋겠어요? 맞아요. 꽃향기 좋습니다. 로즈, 일랑일랑. 예, 나의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오렌지 향, 기분 좋은 향을 쓰시고요. 아까 다이어트. 그러면 자몽향을 쓰시면 됩니다. 불면증에는 라벤더고요. 그래서 나의 오감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장치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트 갈 때 음악도 산뜻산뜻 경쾌한 음악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림도 보시고 명상도 하시면서요. 내 오감을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거에 집중을 하세요. 이런 거죠. 아이에게 공부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성적 이게 뭐냐고 또 게임을 하냐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아이를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쾅 닫고서 숙제하고 문을 닫아요. 자, 1시간 뒤에 들어가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어머님이 나를 꾸짖으셨으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아니요, 자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 이후에 행복하지 않은 상태의 일의 능률과 일의 동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능률은 낮아지고 동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돈 벌어야 돼. 긍정적이 되어야 돼. 성공하는 마인드를 갖춰야 돼. 목표를 설정해야 돼. 미라클 모닝 해야 돼. 하기 전에 행복해져야 돼요. 짜증이 나 있고 화나 있는 나한테 너 목표 설정을 안 했잖아. 너 마인드가 왜 그래? 이렇게 다그치면요. 뇌도 몸도 마인드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되는 건 나 너무 잘하고 있어. 응원과 동시에 지금의 내 오감이 행복한지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나면요. 굉장히 의욕이 넘치고 미소를 띠고 있는 밝은 나를 만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나의 러닝메이트가 나인 거죠. 가장 오래된 친구 누구예요? 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았던 친구 나죠. 그리고 항상 같이 우울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했던 것도 납니다. 그래서 그 항상 존재했던 나를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저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심리 프로그램 하나를 참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은영아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참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은영아 라고 불렀는데 그 세 마디 하고 나서 통곡을 해버립니다. 제가 누구 앞에서 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통곡을 해요.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여기가 한켠이 되게 짜릿하거든요. 놀랬어요. 정말로 애쓰고 살아가고 있었던 저가 있었다는 걸 제가 인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저의 살아온 삶을 정말 저 스스로가 감동을 하면서 통곡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울에 가셔서 은영아 한번 불러보세요.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이유는 생명을 갖고 태어난 본질적인 나와 현실에 마주한 문제들을 숙제들을 풀어가면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나가 괴리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어찌 보면 서로가 존재하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이름을 부른 뒤로 저한테 계속 말을 시켰어요. 은영아, 오늘은 무슨 옷 입고 싶어? 은영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오늘은 뭐 하면서 시간 보낼 거야? 이렇게 혼잣말을 했어요. 저를 본 사람들은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고 했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소리로 제 귀에 들리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하지 않죠. 지금은 그 나와 본질적인 나와 내면의 나와 현실의 나가 거의 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지 않고 멀쩡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 항상 착하게 성적 잘 내고 수동적으로 엄마가 사주는 옷 입고 선택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40살 즈음에서부터 제 옷을 고르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제가 잘하는 게 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감을 충분하게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항상 질문하면서 나를 알아주세요. 누군가가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요. 아무거나 그것만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거나라는 존재로밖에 안 돼요. 최소한 곱창은 싫어요 라고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싫은 거라도 꼭 얘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고 나서 오시는 분들 중에 호떡을 사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그 책에 호떡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 길거리에서 핫도그 하나, 오뎅 하나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무섭더라고요. 온 우주가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오던 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그 호떡 하나를 시장에서 꾸역꾸역 먹고 돌아오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거든요. 결국 식욕이 못 누른 거죠. 근데 별거 아니구나. 누구나 하는 거였구나. 정말 너무 너 혼자 애쓰고 사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저한테 고맙고요. 누구보다 또 저 자신에게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저를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응원을 해줬던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많은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에 대한 불필요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돈 좋아하시나요? 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돈 자체에 집착하냐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많은 돈이 저의 온전한 행복을 보장하거나 절대적인 답이 되지는 않아요. 제가 돈에 대한 관념은 어떤 명제를 갖고 있냐면요. 유대 부자 철학이라는 책에서 읽은 구절을 머리에 새겼습니다. 돈은 지팡이와 같다. 걸음이 불편한 사람에게 지팡이 역할을 해주는 게 돈이라면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돈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돈을 벌려고 치열하게 바쁘게 살다 보면 재물은 모일지 모르나 지극한 즐거움, 지극한 행복은 뭔지를 모르고 놓치고 살고 있다라는 구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말 아니고요. 장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돈을 어떻게 쓰는 게 나의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지에 대한 생각을 이제는 해보자고요. 유튜브나 책이나 블로그나 돈을 끌어당기는 법, 돈을 버는 법, 돈에 대한 이해, 그죠? 성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불편하지만 돈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그게 저의 진심이고요. 저는 일주일에 저한테 꽃을 꼭 선물을 합니다. 왜냐고요? 시들지만 돈을 아끼진 않아요. 그리고 제 곁에는 항상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꽃 선물을 하시나요? 어차피 시들어서 돈이 좀 아까우신가요? 어릴 때 어버이날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카네이션을 사다 드렸죠. 근데 경제 사정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뭐하러 돈을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맥주잔에 꽂으시고 며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돈이라는 건 그 순간에 행복을 줄 수 있고 꽃이 그렇다고 한다면 시들더라도 저는 투자하겠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도 저는 항상 꽃을 들고 갑니다. 막 이렇게 다발 막 10만 원 이렇게 사진 않아요. 그러지 않고요. 오다 주었어란 느낌으로 툭 던지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람을 소개받을 때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요. 돈 100만 원을 쓰지 않아도요. 제 마음 100을 담아서 주니까 상대가 100의 행복을 느껴요.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상대를 생각하면서 꽃을 고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빨간색을 좋아하면 빨간색을 고르게 되고요. 노란색을 좋아하면 노란색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가 고민이 있거나 삶이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마음이. 그러면 꽃이 안 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나면서 너 요즘 힘든 일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알았냐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일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의 꽃은요. 들어가자마자 딱 정확히 정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에너지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행복을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 소비에 대한 제 기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나랑 분리되는가 분리되지 않는가가 저의 기준입니다. 자, 예쁜 옷 좋아해요. 명품 가방 좋아해요. 근데 제 몸과 언제든 분리될 수 있죠. 내 가방 레스토랑에서 놓으면 누구 가방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몸과 분리되는 물건에는 적당히 써라. 그리고 내 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바디를 위해서 아름다운 몸매 관리 또는 피부 관리 그리고 생각 관리, 내 마인드 관리 친절한 것도 배우세요. 내가 친절하면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그 친절의 화답을 행복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내 몸과 분리되지 않는 곳에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활기차잖아요. 청바지에 10,000원짜리 티셔츠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행이죠.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가 있는데 나 2달 뒤에 보라카이 갈 거야 이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미래에 대한 그 여행에 대한 목표가 나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여행을 가십시오. 그리고 여행 가서 내가 몸으로 누릴 수 있는 마사지면 모든 걸 다 누리십시오. 네, 그래서 여행은 물리적인 확장입니다. 세상의 확장이죠. 몸과 마음은 하나잖아요. 제 사고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 좋은 사람은요, 많이 움직여요. 왠지 아세요? 운동의 운도 움직일 운이라는 한자를 쓰고요. 행운의 운도 움직일 운자를 씁니다. 결국 행운과 행복은 움직이는 데서 나온다. 내 몸도 움직이고 물리적인 움직임, 내 마음도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에너지도 움직여야 행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운과 행복을 만들기에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여서 노력해서 애써서 나오는 거랍니다. 사람이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제가 5년 전에 읽었던 이 책을 통해서요. 저는 나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랑 타령하는 여자였거든요. 노래도 사랑에 관련된 노래만 부르고 사람들만 찾아다니고 사람들과 교감을 하는 걸 아주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서 저를 응원하게 됩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엘리자 키블러-로스의 인생 수업은요, 딱 한 가지의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하루,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달, 1년을 넘게 앞둔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고서 그분들의 답을 정리를 해놓은 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게 될까요? 지금 하는 단 한 가지의 생각이 어쩌면 우리 삶의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일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요, 이런 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가 그때 청담동에 땅을 못 사서 그때 재개발할 아파트를 며칠 전에 팔아버려서 후회가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100% 어떤 내용이냐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고 내 친구, 내 가족들을 내가 얼만큼 사랑해줬고 내가 죽고 나서 그들이 나를 떠올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떠올릴지 안타까워할지 그리워할지 이게 너무 두렵다라는 말이었어요. 결국은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가장 우리가 태어난 본질적인 가치는 돈을 벌고 가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돈으로 행복을 만들고요. 이런 사랑과 마음을 나누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가면 고시를 패스하고 성공을 하면 왜 하시나요? 어린 왕자처럼 혼자 자기 별에 있다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하시겠어요? 아니거든요. 결국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살아나온 시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인정해주고 가치를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기뻐해주는,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앞서 맨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의 이기적인 자존감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존감이 올라가면 진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고유한 나의 포스로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먼저 온전하게 건강해지세요. 내가 먼저 자기 사랑의 끝판왕이 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스러워지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스럽게 봅니다. 내가 너무 애쓰고 살고 있는 게 기특해서 다른 사람을 기특하게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져서 나의 일에, 나의 삶에 열정을 가득 가지시고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애는요, 한국말로 심장이에요. 고유어로요. 그래서 애쓴다는 건 심장을 쓰는 거에 생명의 원동력, 엔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는 나를 사랑해주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눠보세요. 행복을 디자인하는 여자, 신은영이었습니다.